있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특히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하는 재혼 가정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좋은 의도가 어떻게 불안을 낳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신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두 번의 실패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지만 그 행복이 너무나 소중해서 또다시 잃을까가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운명처럼 다시 만나 사랑을 찾은 부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누구보다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그 환한 미소 뒤에는 아주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와, 이분들 사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무슨 동화 같아요. 특히 남편의 헌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레몬수가 딱 놓여 있고요. 심지어 직접 머리까지 빗겨주면서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해준대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아내는 정말 여왕처럼 보이죠. 정말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점이에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아내는 왜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바로 아내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죠.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완벽하고 강렬해서 만에 하나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깊은 두려움.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그 끝을 상상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부 갈등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마음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가 두 사람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남편한테 사랑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해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내는요? 그 행동이 고마운 걸 넘어서 부담이고 불안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같은 사랑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아니, 남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잘해주려고만 하는 걸까요? 사실 이 헌신적인 모습 뒤에는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과거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냥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까웠어요. 남편이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세요. 첫 결혼이 실패로 끝난 걸 전부 자기 탓으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과한 친절은 아내를 위한 거라기보단 자기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막 같은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집에서 가장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바로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가족이 되는 방식을 두고도 두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막 해병대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엄마야. 오늘부터 네 동생이야. 이렇게 하루빨리 모두가 그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아내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자. 바로 이모라고 불러도 괜찮아. 이 말이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데요. 이게 이 부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또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내 과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는 사랑.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가가 딱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랑의 비율을 조절해라. 막 해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늘리라는 거죠. 그래야 아내의 불안이 안정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들한테 솔직해져라. 가족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조언들, 특히 아이들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보통 어른들이 그렇죠. 애들은 몰라도 돼, 보호해야 돼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바로 그 행동이 아이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는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이 진짜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부모가 진실을 피하면 아이들은요, 그때부터 연기를 배운대요. 끊임없이 부모 눈치를 살피면서 이럴 땐 행복한 쪽 해야 하는구나 하고 감정을 연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화분 옮겨 심으면 바로 뿌리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아이들 마음도 똑같아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환경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만 다치죠. 그냥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아이의 마음에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아이들을 너무 연약한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는 게 진짜 어른의 역할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주고 싶은 방식의 사랑을 주고 있나? 아니면 내 파트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식의 사랑을 주고 있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관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